1970년대 한국 개봉 당시 이소룡 영화 포스터 이야기. 아직도 알 수 없는 당산대형 포스터. 그리고 이소룡의 영화 흥행 성적. 1971년 홍콩에서 당산대형이 흥행한 것을 시작으로 1973년 미국에서 용쟁 호투가 개봉하기까지 풍우스타 이소룡은 동서양을 넘나드는 1970년대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2년 이소룡의 첫 주연작 당산대형의 예고편이 공개되며 개봉이 임박한 듯 보였으나 당시 이소룡이 한국에서는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탓에 흥행 배우였던 티룬과 깡따위가 출연한 영화 권격이 대신 개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73년 7월 27일 세경흥업이 드디어 이소룡의 주연작을 수입해 국내에서 처음 상영하게 되는데 그 첫 작품은 정무문이었습니다. 원래 이소룡의 영화는 당산대형, 정무문, 맹룡과강, 용쟁호투, 사망유희 순으로 개봉되었지만 한국에서는 정무문이 가장 먼저 공개되었고 그 무렵 이소룡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그의 영화들은 순서가 뒤섞인 채 개봉되었습니다. 액션스타 이소룡의 홍콩판 오리지널 영화 포스터 이미지들입니다. 영화의 내용과 포스터의 이미지들이 정확히 맞는 디자인이어서 멋지고 가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홍콩을 제외하고 국제적인 스타로 급부상하며 홍콩을 넘어 미국과 일본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이소룡의 영화들은 그가 사망해 갑자기 사라졌지만 세계적으로 폭발하는 인기에 편승해 앞뒤 없이 서둘러 수입되어 개봉되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수입 영화사의 포스터들은 이소룡 영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본작과 맞지 않는 이미지들이 마구 뒤섞여 디자인되곤 했습니다. 저는 오랜 이소룡 팬으로서 이런 포스터의 혼란스러운 디자인이 아쉬워 직접 창작하거나 리뉴얼해 제대로 된 포스터를 만드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재미있는 작업이었기에 2008년부터 약 7년간 이소룡의 포스터 제작을 취미로 이어오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 개봉한 이소룡의 영화들은 매번 극장을 찾아 관람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이지만 당시의 포스터들은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영화 포스터 디자인이 취미였던 저는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한국판 포스터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소룡의 영화가 많지 않기에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팬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경매 사이트와 수집가들, 그리고 웹서핑을 통해 몇몇 한국판 포스터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오랜 시간 탐색한 끝에도 여전히 찾지 못한 포스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산대형의 한국판 포스터입니다. 20년 넘게 관심을 갖고 알아보려 했지만 마치 미제 사건처럼 남아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소룡 관련 물품을 수집해온 한국의 콜렉터들, 영화 포스터 전문가, 인터넷 어디에서도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당산대형 포스터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지만 지금부터 제가 오랜 시간 관심을 두었던 1970년대 한국판 이소룡 영화 포스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관련된 작은 이야기와 그 당시 이소룡 영화들의 흥행 성적도 함께 공개하겠습니다. 소개하는 포스터들은 한국에서 이소룡 영화가 개봉될 때의 순서대로입니다. 1. 1973년 정무문 2. 1973년 당산대형 미확인 3. 1973년 용쟁호투 4. 1974년 맹룡과강 5. 1978년 사망유희 6. 1979년 이소룡의 생과사
7. 1985년 최후의 이소룡. 그리고 번외로 8. 1976년 이소룡의 봉신방. 9. 1974년 드래곤 킬러 의문의 포스터. 1. 정무문 한국판 포스터. 개봉일 1973년 7월 27일 상영극장 피카디리 극장. 정무문은 한국에서 이소룡을 처음으로 소개한 영화이며 이소룡 신드롬을 불러일으킨 작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소룡은 한국에서 영화 개봉 일주일을 앞둔 7월 20일 세상을 떠났으며 영화 상영 전 극장 화면에는 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문구가 나왔습니다. 정무문 포스터 발견과 사연. 2015년 인터넷에서 이소룡의 이미지를 찾아 헤매던 중 우연히 한 서점 벽에 정무문 포스터 액자가 걸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놀랍고 반가운 순간이었습니다. 매우 희귀 사진이라 출처를 기록해 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지금은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무문의 오리지널 포스터는 매우 궁금했던 자료였기에 이 사진을 발견했을 때 흥분할 정도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이후 최근 어느 경매 사이트에서 이 포스터가 출품되기도 했습니다. 이 포스터는 앞서 서점에서 본 것 외에는 보기 어려운 진귀한 자료인데 최근 몇몇 수집가가 소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매 사이트 외에도 영화 카드 수집가의 자료와 영화 관련 블로그에서 한 장 더 발견할 수 있었고 여전히 희귀한 포스터로 남아 있습니다. 정무문 포스터 디자인의 문제. 정무문 포스터 역시 앞서 설명한 사례처럼 당시 이소룡이 무명에 가까웠던 탓에 영화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본작과 맞지 않는 이미지들이 혼합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포스터 중앙 발차기하는 이소룡의 모습은 사실 맹룡과강 홍콩판 포스터의 메인 일러스트입니다. 우측 아래 쌍절곤을 휘두르는 장면 및 척 노리스와의 결투 장면 역시 맹룡과강의 이미지입니다. 왼쪽 아래 노란색 상의를 입은 인물들은 또 다른 영화의 이미지입니다. 이처럼 여러 영화의 이미지들이 섞여 있어 포스터의 역사적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정무문이 가장 먼저 개봉하면서 이소룡을 알린 영화였기에 한국 팬들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작품입니다. 한국 팬들의 애정과 정무문의 영향. 한국에서 정무문이 첫 개봉하면서 많은 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소룡이 일본 경찰들을 향해 날아차기로 저항하는 모습은 관객들에게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또한 개봉 직전 이소룡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큰 감정적 울림을 주었고 그 영향으로 한국 팬들은 이소룡의 영화 중 정무문을 가장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 정무문입니다. 정무문 흥행 성적. 개봉관 피카디리 극장 56일간 상영, 관객수 31만 5,579명. 서울의 개봉관에서 집계된 상영일수와 관객수만을 표시합니다. 나머지 이소룡 영화에 대한 흥행 성적 모두 서울의 집계치만 표시합니다. 흥행 성적 출처 한국영화정보 편람. 초창기에서 1976년까지 영화진흥공사 이하 동일. 관객수에 대해선 영화와 문화 콘텐츠의 전문가 양강님의 전언에 따르면 당시의 극장가에서는 세금이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유통되는 영화 티켓이 많아서 흥행 성적 자료의 관객수의 1.5배의 관객수를 더해줘야 실제 관객수의 근사치라고 합니다. 정무문 관객수 31만 5,579명의 1.5배는 47만 3,368명이니 정무문의 실제 관객수는 31만여 명보다 많은 47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은 서울의 개봉관만 잡은 것이므로 전국 영화관의 통계를 더한다면 관객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참고로 1970년대 서울의 평균 인구는 대략 65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소룡의 열풍이 불던 1973년 서울 개봉관의 영화 중 정무문은 관객을 31만 5,579명이나 불러 모아 그의 최고의 흥행작이었고 흥행 1위의 영화였습니다. 이소룡의 정무문과 순위 경쟁에 있던 영화를 추억삼아 짚어보면 2위는 선머타임 킬러로 72일간 상영의 관객 수는 30만 6,657명이었고 3위는 유명한 영화 대부로 단성사에서 32일, 국제극장에서 90일간 상영해 총 관객 수는 27만 4,505명이었습니다. 2. 당산대형 한국판 포스터 미확인 발견되지 않은 개봉일 1973년 10월 28일 상영 극장 스카라 극장 홍콩에서 이소룡의 첫 주연작인 당산대형은 사실 정무문보다 먼저 제작된 영화지만 한국에서는 정무문에 이어 두 번째로 개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소룡의 한국판 영화 포스터 중 유일하게 이미지 정보가 없는 포스터가 바로 당산대형입니다. 한국 개봉 당시의 당산대형 포스터가 궁금해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수집가와 팬들에게 문의했지만 포스터 이미지나 소장자가 확인되지 않아 여전히 미지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산대형 포스터를 찾아서 당산대형 포스터를 찾기 위해 영화 포스터 전문 수집가의 책을 구입하고 출판사를 통해 저자와 직접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이 저자는 움직이는 영화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십 차례 포스터 전시회를 열었던 열정적인 수집가였습니다. 당산대형 포스터의 존재를 물어보자 자료실에 있을 것이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다시 연락했을 때 결국 그분도 포스터를 소장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산대형 포스터의 존재 유무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지만 언젠가 이 숙제가 풀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화 카드로 추측하는 포스터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는 극장에서 영화 홍보용으로 영화 카드 또는 영화 카렌다라는 작은 이미지 카드를 무료 배포했습니다. 이러한 영화 카드를 통해 당산대형 포스터의 디자인을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 네이버 영화자료 탐구 카페에서 만난 유양님은 희귀한 당산대형 영화 카드를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드의 원래 출처는 일본에서 제작된 당산대형 포스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당산대형이 1974년에 개봉되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사토신지님에 따르면 일본의 당산대형 공식 포스터는 총 3점이 존재했으며 2점은 극장용 포스터, 1점은 브로마이드형 포스터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소룡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무문의 이미지가 당산대형 공식 포스터로 사용되는 노류가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본작과 맞지 않는 이미지가 포스터에 사용되는 실수가 흔했습니다. 한국판 포스터의 실체와 희미한 기억 당산대형은 한국에서 1973년, 일본에서는 1974년에 개봉되었고 일본판 포스터가 한국에 전해진 것은 1974년 이후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양님이 소장한 당산대형 영화 카드는 1973년 개봉 당시의 카드가 아니라 1974년 이후 제작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유양님과 직접 채팅으로 대화한 결과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영화 카드는 1973년 극장 개봉 시 나온 것이 아니라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판매되던 것입니다. 결국 1974년 이후의 자료죠. 극장 개봉 당시 당산대형 영화 카드가 발행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없고 실물을 본 적도 없으니 당산대형 영화 카드는 문방구 버전이 유일한 자료라 봅니다. 또한 당산대형 포스터를 일부 기억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소룡 팬카페의 열혈팬 극조님은 2014년 8월 11일 작성한 댓글에서 과거 한국판 당산대형 포스터를 소장했지만 분실했다고 전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분명한 사실은 그 포스터의 안양영화 제작회사와
공동합작이라는 문구가 있었다. 고 말했습니다. 미지의 포스터이지만 작은 단서라도 남아있다는 점에서 더욱 아쉬움이 큽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한국판 당산 대형 포스터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며 언젠가 원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당산 대형 흥행 성적 개봉관 스카라 극장 58일간 상영 관객수 20만 9,551명 서울의 개봉관에서 집계된 상영일수와 관객수만을 표시합니다. 3. 용쟁호투 한국판 포스터 개봉일 1973년 12월 20일 상영극장 아세아 극장 이 사진은 미국의 유명한 이소룡 컬렉터 헥터 마르티네즈님의 컬렉션입니다. 헥터님이 소장한 한국판 용쟁호투 포스터는 한국의 팬들조차 거의 소장하지 못한 희귀한 자료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한국의 팬 중 단 한 명만이 이 포스터를 소장하고 있을 뿐 구경하기조차 어려운 매우 희귀한 포스터입니다. 놀랍게도 멀리 미국에 있는 이소룡 팬이 한국의 귀중한 포스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놀라운 일이며 세계적인 수집가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헥터 마르티네즈의 수집 이야기 헥터님에게 한국판 용쟁호투 포스터의 수집 경위와 관련 이야기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나는 이소룡의 영화 용쟁호투가 미국에서 처음 소개된 1973년부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저 한국판 포스터는 2013년에 구입했습니다. 1973년부터 이소룡 관련 자료를 모아왔지만 1996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습니다. 헥터님은 전 세계의 이소룡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여 2014년 맨해튼 12번가에서 이소룡 공개 전시회를 개최한 세계적인 이소룡 팬이자 컬렉터입니다. 헥터 마르티네즈의 도움 2013년 헥터님이 페이스북에 한국판 용쟁호투 포스터를 공개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교류하던 페이스북 친구였던 만큼 사진을 공유해 줄 수 있는지 부탁했는데 흔쾌히 협조해 주셨습니다. 포스터를 꼼꼼하게 촬영해 제공해 주었고 유튜브 특성에 맞게 영상으로도 제작해 주었습니다. (2025년 4월 26일) 한국판 용쟁호투 포스터 자료를 보내주면서 촬영된 헥터님의 모습도 함께 남겼습니다. 저 역시 1973년 용쟁호투를 극장에서 관람했을 당시 포스터를 봤었겠지만 52년 전의 일이기에 솔직히 그 이미지는 선명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클로즈업된 당시의 포스터를 자세히 감상하니 감개무량한 느낌이 듭니다. 이소룡의 한국판 영화 포스터 자료를 영상화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저를 위해 기꺼이 사진과 영상을 제공해 준 헥터 마르티네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본판 용쟁호투 포스터와 그 역사 불타라 드래곤 이 포스터는 일본에서 용쟁호투가 개봉될 당시 사용된 일본판 포스터입니다. 일본에서는 원래의 타이틀을 번역하는 것이 아닌 용쟁호투를 불타라 드래곤이라는 일본식 타이틀로 새로 네이밍했습니다. 인쇄물이지만 붓터치가 느껴질 정도로 화질이 뛰어납니다. 이 멋진 일러스트는 밥 피크라는 미국인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작품입니다. 밥 피크는 영화 광고 포스터의 혁신을 이끈 인물로 영화 광고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다. 현대 영화 포스터에 아버지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는 40개 이상의 영화 포스터를 제작했으며
대표작으로는 마이 페어 레이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지옥의 묵시록 등이 있습니다. 그가 그린 용쟁 호투 포스터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고인이 된 브루스리만큼이나 전설적인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진은 외국 영화 포스터 서적에 실린 용쟁 호투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의 오리지널은 일본의 전단지형 포스터로 제작되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이소룡 팬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며 이소룡 화보집, 서적, LP 등 관련 자료가 가장 활발하게 유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당시에는 저작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절이라 한국은 일본의 영향을 받아 서적이나 사진 등을 모방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용쟁 호투 흥행 성적 개봉관 아세아 극장 22일간 상영 그리고 국제 극장 31일간 상영 총 관객수 22만 9,681명 서울의 개봉관에서 집계된 상영일수와 관객수만을 표시합니다. 4. 맹룡과강 한국판 포스터 개봉일 1974년 10월 11일 상영 극장 피카디리 극장 이소룡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그의 인기가 절정에 달하며 1년 넘게 지속된 열풍 속에서 마지막으로 상영된 그의 작품이 맹룡과강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젊은이들의 우상이었으며 그의 무술을 따라 배우거나 스타일을 모방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문화적 아이콘이었습니다. 이소룡이 생전에 완성한 4대 영화의 마지막 상영작이 바로 맹룡과강이었기 때문에 그의 영화를 볼 때마다 환호하며 극장을 찾았던 팬들에게는 더욱 아쉬움이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한국판 맹룡과강 포스터의 특징 한국판 맹룡과강 포스터는 이소룡이 주먹을 올려든 메인 포즈가 중심이지만 그 외의 표현은 홍콩판 포스터의 그림을 모사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포스터가 홍콩판을 기반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아 한국의 화가가 직접 그린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그렸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포스터의 붓터치는 매우 거칠고 강렬하며 1970년대 극장 간판에 페인트로 그려졌던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인상적인 작품입니다. 희귀한 맹룡과강 전단지 포스터 이 사진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왕성명 님이 소장한 매우 희귀한 맹룡과강 전단지 포스터입니다. 왕성명 선생은 이소룡 컬렉터이자 수묵화 화가로 특히 역동적인 말을 그리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그는 이소룡을 깊이 좋아하여 관련 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하며 이소룡 관련 전시회를 열기도 한 열정적인 팬입니다. 과거 왕 선생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제가 만든 이소룡 신문 광고북을 계기로 서울에서 직접 만난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맹룡과강 포스터의 스캔본을 직접 보내주었고 이를 선물로 받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1975년 부산 서면의 대형극장에서 맹룡과강이 재개봉할 당시 1975년 2월 11일 구정특선 프로그램으로 극장에서 제작한 전단용 포스터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포스터에서도 맹룡과강 이미지와 당산대형의 이미지가 혼재되어 디자인되었으며 1970년대 당시 포스터 제작 과정에서 여러 영화의 이미지가 함께 사용되는 경향을 보여줍니다. 맹룡과강 흥행 성적 개봉관 피카디리 극장 42일간 상영 관객수 18만 2,530명 서울의 개봉관에서 집계된 상영일수와 관객수만을 표시합니다. 5. 사망유의 한국판 포스터 개봉일 1978년 5월 18일 상영극장 스카라 극장 1974년 맹룡과강이 종영된 후 이소룡의 열풍이 점차 잦아들던 시기였지만 미완성 상태로 남아있던 사망유의가 결국 영화로 완성될 것이라는 소문과 기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소룡의 기획 의도와는 다르게 많이 달라진 형태로 영화가 제작되었으며 대역 배우를 기용해 1978년에 개봉하게 됩니다.
이소룡은 촬영을 진행하다가 중단된 상태였고 재개하려던 시점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결국 그의 유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국의 동아흥행 이유석 사장은 무명이었던 김태정을 홍콩으로 데려가 이소룡의 기획과는 상관없이 변형된 각본으로 완성해 공개한 작품이 바로 이 사망유의입니다. 한국판 사망유의 포스터의 특징. 사망유의 1978의 오리지널 영화 포스터는 일본판 포스터와 상당히 유사하며 포스터에 적힌 한문 타이틀 또한 일본 포스터와 동일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포스터에서는 사망유희의 이미지에 맹룡과강의 장면이 혼재되어 있어 본작과 맞지 않는 실수가 계속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제작된 사망유희 1978의 포스터에서는 이러한 이미지 오류가 없었습니다. 사망유희의 희귀 포스터 자료. 이 포스터는 1978년 2월 주간 조선 잡지에 실린 사망유희 광고 포스터입니다. 영화 포스터임에도 홍보성 카피가 많이 포함된 신문 광고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부 수식가들에게만 존재하는 매우 희귀한 자료입니다. 팬카페에서 공개된 사망유희 포스터. 이 사진은 이소룡의 유명한 팬인 눈차크님이 팬카페에서 예전에 공개한 사망유희 포스터입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과거 파주 헤이리에서 오리지널 포스터가 발견되었으며 전문 포토그래퍼였던 눈차크님이 이를 정밀 촬영해 남긴 사진입니다. 원래의 사망유의 포스터가 어떤 것이었는지 웹상에 알려지기 전이어서 이 포스터를 처음 보고 매우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망유의 흥행 성적. 개봉관 스카라 극장 75일간 상영, 관객수 28만 1,591명. 서울의 개봉관에서 집계된 상영일수와 관객수만을 표시합니다. 6. 이소룡의 생과 4 한국판 공식 포스터. 개봉일 1979년 5월 5일. 상영극장 아세아 극장. 이소룡이 세상을 떠난 직후 감독 안드레 몰가는 그의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 이소룡의 생과 사를 제작하였고 1973년 10월 14일 홍콩에서 최초 개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79년 한국에서도 개봉되면서 이소룡을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세아 극장에서의 관람 경험. 서울 청계천 세운상가 종로 쪽에 위치한 아세아 극장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자제품 판매 상가와 연결된 공간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소룡을 좋아하던 친한 친구가 제 생일 기념으로 함께 극장에서 관람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이소룡의 생애를 다룬 전기 영화였으며 대낮 상영이었기에 극장 내 관객은 많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극장에서 보는 이소룡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과 감동이 북받쳐 올랐던 순간이었습니다. 아세아 극장은 2층에 관람실이 있었고 아래층 로비에서는 홍콩에서 가져온 이소룡의 유품을 전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친구는 이 사실을 몰라 영화만 관람하고 나왔고 훗날 신문 광고에서 유품 전시 문구를 확인한 후 뒤늦게 아쉬움을 느꼈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의 신문에 실린 이소룡 유품 전시를 알리는 신문 광고입니다. 획기적인 탑 뉴스. 이소룡의 생존 시의 음향을 들으며 유품과 사진을 관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소룡 유품 전시 아세아 극장 휴게실에서 브루스리의 생존 시 미국 생활, 홍콩 생활 시 자기가 그야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유품에 출연하였을 시에 사용한 의상, 특수 수도구 및 운동기구류의 여러 가지 유품들을 개봉 전 아세아 극장에서 진열하게 되어 나오니 이소룡을 아끼시는 팬 여러분의 많은 관람을 바라겠습니다. 세기의 투신 슈퍼스타 브루스리. 화제작 드디어 상륙. 생과 사 포스터의 또 다른 버전. 이소룡의 생과 사 포스터는 현재 공식 포스터 외에도 1974년경 또 다른 버전이 존재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손가락으로 V 포즈를 취한 이소룡의 모습과 함께 빨간색으로 정무문 타이틀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또한 용쟁호투, 정무문, 맹룡과강의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어 정체가 모호한 의문의 포스터였으나 포스터 속 한자로 적힌
정무문이 실제 정무문 포스터는 아니었습니다. 생과 사 포스터의 미스터리. 울프님의 설명. 이 포스터에 대한 궁금증은 2007년 네이버 이소룡 포럼 카페에서 울프님의 댓글을 통해 일부 해소되었습니다. 울프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이 포스터는 1974년에 이소룡의 생과 사라는 제목으로 제작되어 각 극장 로비에 홍보용 포스터로 걸려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직접 보았는데 맨용과강이 개봉되기 전이라 척 노리스를 발차기로 공격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극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게 구경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소룡의 생과 사는 결국 몇 년 뒤에야 국내에 수입되었습니다. 또한 이소룡의 친구 소기린의 영화 기린장도 수입될 예정이었는지 기린장 포스터와 귀여운 여자, 즉 드래곤 킬러 포스터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소룡의 출연 분량이 적어 흥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탓에 결국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포스터를 미리 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이소룡의 인기가 얼마나 엄청났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무문 포스터와의 연결. 울프님의 설명과 포스터를 바탕으로 볼 때 당시 이소룡의 영화들은 인기에 힘입어 개봉이 연이어 이루어졌으며 개봉 예정작 리스트에 이소룡의 생과 사도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작된 포스터를 통해 미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광고했으나 극 영화가 아니었기에 흥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여 개봉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미 제작된 생과 사 포스터는 이후 정무문이 재개봉할 때 일부 극장에 배급되었으며 이소룡에는 남겨두고 생과 사 위에 정무문 타이틀을 덧붙여 마치 정무문 포스터처럼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1979년 공식적으로 사용된 왼쪽 포스터와 1974년에 제작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오른쪽 포스터, 이 두 개의 포스터가 존재했던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흑백 이미지로 된 이소룡의 생과사 전단지입니다. 멋진 디자인이어서 고해상도 컬러 포스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7. 최후의 이소룡 한국판 포스터. 개봉일 1985년 4월 13일. 상영극장 아세아 극장. 다큐멘터리 최후의 이소룡은 70년대를 5년여가 지난 1985년의 작품입니다. 이 포스터는 빨간색 바탕의 심플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소룡의 전기영화 최후의 이소룡을 홍보하기 위한 포스터입니다. 이 작품은 1984년 레오나드 호 감독이 연출한 이소룡 다큐멘터리 영화로 1979년 한국에서 공개된 이소룡의 생과 사의 후속작입니다. 영화에는 브루스리의 아카이브 영상과 여러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어 그의 생애를 더욱 깊이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로 평가됩니다. 동보극장에서 제작한 흑백 전단지. 이 흑백 전단지는 부산 서면에 위치한 동보극장에서 자체 제작한 전단지로 보입니다. 오래전에 인터넷에서 발견한 이미지이며 이를 고해상도 컬러 포스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8. 이소룡의 봉신방 한국판 포스터. 개봉일 1976년 5월 29일. 상영극장 아세아 극장. 이소룡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후 대만의 장영 영화사는 그를 기리는 의미로 원작 봉신연희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봉신방을 제작했습니다. 이 작품은 유명 만화가 최지충이 새롭게 창작하여 완성된 애니메이션 영화였습니다. 일반적인 이소룡의 실사 영화와 달리 애니메이션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으며 그 때문에 당시 극장에서 관람했던 팬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소룡의 봉신방 흥행 성적. 개봉관 아세아 극장 20일간 상영, 관객수 36,043명. 서울의 개봉관에서 집계된 상영 일수와 관객수만을 표시합니다. 9. 드래곤 킬러 한국판 포스터.
제작년도 추정 1974년 이소룡이 출연한 의문의 드래곤 킬러 포스터. 이 전단지의 포스터는 희귀한 투톤 디자인으로 제작되었으며 이소룡 기념사업회에 양강님이 수집가로부터 기증받은 자료입니다. 영화 제목인 말로우가 이소룡의 출연을 강조하기 위해 드래곤 킬러라는 새로운 타이틀로 포스터에 적용되었습니다. 드래곤 킬러 포스터의 미스터리. 흥미롭게도 한국에는 드래곤 킬러라는 영화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임스 가너 주연의 영화 말로우 포스터라는 점은 명확하지만 이 포스터가 왜 제작되었는지, 관련 자료가 왜 남아있지 않은지 라는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한 전단지 포스터입니다. 이소룡의 말로우 출연과 포스터 제작 배경. 이소룡이 미국 영화에 처음 출연한 것은 1969년에 미국 영화 말로우였습니다. 당시 그는 미국에서는 아직 무명이었으며 사립탐정 필립 말로우를 위협하는 폭력배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출연 장면은 말로우의 사무실을 난폭하게 부수고 협박하다가 결국 옥상에서 추락하는 짧은 단역이었습니다. 드래곤 킬러 포스터에 관해 네이버 이소룡 포럼의 울프님의 설명에 따르면 1974년 어느 극장의 로비에서 귀여운 여자 포스터, 즉 드래곤 킬러 포스터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울프님의 기억을 되짚어보면 드래곤 킬러는 어느 영화사가 정식 수입을 결정한 것도 아닌데 포스터까지 미리 제작하고 예고하듯 극장 로비에 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소룡의 출연 분량이 너무 적어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웠던 탓에 결국 국내 개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소룡의 인기가 워낙 대단했기에 영화사는 개봉을 검토하며 홍보용 포스터를 미리 제작해 극장에 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양강님이 기증받은 드래곤 킬러 포스터와 울프님이 기억하는 포스터가 맞물리면서 이 영화의 미스터리한 뒷이야기가 조금씩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래곤 킬러 포스터가 왜 존재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어느 정도 풀린 셈입니다. 1970년대 한국판 이소룡 영화 포스터 이야기를 마치며 이렇게 해서 1970년대 이소룡 영화 개봉 당시 제작된 한국판 이소룡 포스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대의 열기를 담아낸 포스터들은 단순한 홍보물이 아닌 팬들에게는 귀중한 역사적 자료이자 추억을 되살리는 문화적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소룡 팬이 세계적으로도 많은 대한민국에서조차 여전히 당산대형 포스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오랜 팬으로서 아쉽고 답답한 현실입니다. 언젠가 묵은 숙제를 풀 수 있도록 그 어느 날 하시라도 한국판 오리지널 당산대형 포스터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